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쪽 회차에서는 소스 코드 관리가 왜 중요한지, GitHub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저장소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반부로 들어오면서는 Git 명령어, 브랜치 작업, 충돌 해결 같은 협업의 핵심 기술들을 실제로 실습을 통해 익혔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13회차 GitHub 원격 저장소 이해와 실습입니다. 지금부터는 드디어 로컬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GitHub와 연결해서 실제로 올려보고 다른 컴퓨터나 다른 사람과 협업할 때 어떻게 동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해보는 파트입니다. 앞 회차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내용들을 머릿속에 가볍게 떠올리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학습 내용은 GitHub 원격 저장소를 다루기 전에 꼭 이해해야 하는 핵심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GitHub 원격 저장소의 개념과 왜 필요한지를 알아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컴퓨터 안에서만 작업을 관리했다면 오늘부터는 이 로컬 저장소와 GitHub라는 원격 저장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Git와 GitHub가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는지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해보고 git push, git pull, git patch, git clone 같은 명령어가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itHub 계정을 생성하고 로컬 프로젝트를 원격 저장소와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실습을 통해 직접 익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학습 목표를 보면 오늘 수업을 마친 후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갖게 될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git push와 git pull, git clone의 동작 과정을 흐름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GitHub 계정을 생성하는 전체 과정도 순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프로젝트를 GitHub 원격 저장소와 연결하는 두 가지 방식, 즉 로컬에서 먼저 만든 프로젝트를 올리는 방법과 GitHub에서 비어있는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로컬로 클론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왜 GitHub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GitHub는 단순히 코드를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면서도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나 회사 업무에서는 GitHub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협업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GitHub를 활용한 전체 작업 프로세스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로컬에서 작업 변경 사항을 커밋, 원격 저장소에 푸시, 팀원이 풀, 다시 수정하고 푸시 이런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자연스럽게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실습의 첫 단계인 GitHub 계정 생성을 진행합니다. 앞의 회차에서 이미 계정을 만들었던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필요한 설정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오늘 진행할 전체 흐름을 미리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니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 슬라이드는 왜 GitHub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Git 자체의 기능을 배웠지만 Git만으로는 협업 환경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Git와 함께 반드시 쓰게 되는 도구가 바로 GitHub입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Git만 사용하면 버전 관리가 내 컴퓨터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로컬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작업한 모든 내용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협업이 아닌 개인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백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팀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계속 주고받는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파일이 여러 버전으로 흩어지고 누가 최신 버전을 갖고 있는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GitHub가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셋째, 실제로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수정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GitHub가 중앙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누가 어떤 변경을 했는지, 어디에서 충돌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관리해 줍니다. 즉, 버전 충돌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저장소는 단순한 백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GitHub는 우리가 푸시한 파일을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팀과의 협업뿐 아니라 오픈소스 참여, 포트폴리오 관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GitHub는 현대 개발 환경에서 사실상 표준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각 개발자는 로컬에서 Git로 작업하고 그 결과물이 모두 GitHub라는 중앙 서버에 모이면서 협업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GitHub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백업은 물론이고 팀 전체가 동일한 기준과 기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GitHub를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해 기본적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GitHub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4가지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프로젝트 관리와 백업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와 버전 정보는 GitHub라는 온라인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컴퓨터에서든 다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PC 문제로 작업물이 사라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와 취업 준비에 아주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itHub 주소 하나만 알려주면 실제로 내가 작성한 코드와 프로젝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지원자의 GitHub 활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페이지 대용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학습 기록과 성장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매일 공부한 내용을 저장하고 푸시하면 GitHub에서 제공하는 컨트리뷰션 그래프를 통해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학습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루틴 관리용 도구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GitHub에는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공개되어 있고 최신 기술, 인기 프로젝트, 트렌드를 트렌딩 메뉴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오픈소스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실력 있는 개발자들의 코드를 보며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GitHub의 컨트리뷰션 그래프인데요.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색으로 표시해줘서 학습 동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GitHub와 로컬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즉 실제 작업 과정의 큰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작업하는 실제 코드는 내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백업하거나 공유하거나 협업하기 위해 GitHub의 원격 저장소와 연결하는 것이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GitHub의 원격 저장소가 있고 아래쪽에는 내 컴퓨터의 로컬 저장소가 있습니다. 두 저장소는 Git를 통해 연결되어 서로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로컬 저장소를 먼저 GitHub 원격 저장소와 연결한다입니다. 2단계에서는 git init, git remote edit와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내 컴퓨터의 프로젝트가 GitHub의 저장소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연결이 이루어져야만 이후에 푸시, 풀 등 모든 연동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항목은 내 프로젝트를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연결만 되어 있다면 내가 로컬에서 작업한 코드들을 git 푸시 명령으로 GitHub에 업로드할 수 있고 거꾸로 GitHub에 있는 최신 코드를 git 풀로 내 컴퓨터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구조가 더 쉽게 보입니다. 두 저장소는 서로 같은 브랜치, 이름과 커밋 히스토리를 가지며 git 명령을 통해 서로 동기화됩니다. 결국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내가 하는 모든 작업이 GitHub를 통해 백업되고 공유되며 협업에 필요한 기반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에서 본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로 내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이 GitHub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즉 git 푸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컬에서 A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하고 커밋까지 완료했다고 해도 GitHub에 있는 A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커밋을 했다고 해서 GitHub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항목처럼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는 단순히 연결만 되어 있을 뿐 Git는 자동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동기화해주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가 푸시 명령을 직접 실행해야만 업데이트가 원격으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 개발자가 GitHub에게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다. 원격 저장소도 동일하게 만들어줘. 라고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git 푸시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을 보면 푸시를 실행하면 내 컴퓨터의 메인 브랜치에 있는 커밋 두 개가 그대로 GitHub 메인 브랜치에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슬라이드 아래쪽 그림도 함께 볼까요? 아래쪽이 내 컴퓨터, 위쪽이 GitHub입니다. 처음에는 로컬 저장소에 커밋 1과 커밋 2가 있지만 GitHub에는 커밋 1만 있는 상태죠. 이때 git 푸시를 실행하면 빨간 화살표 방향처럼 커밋 2가 GitHub으로 전송되며 두 저장소가 동일한 버전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git 푸시는 내가 로컬에서 만든 최신 결과물을 GitHub에 업로드하는 과정이고 협업에서는 필수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GitHub에 있는 최신 변경사항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과정, 즉 git 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른 팀원이 GitHub A 프로젝트의 메인 브랜치에 새로운 커밋을 푸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컴퓨터에는 여전히 커밋 1만 있고 동료가 추가한 커밋 2 내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죠. 즉, GitHub 저장소와 내 로컬 저장소의 내용이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git 풀입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료가 GitHub에서 A 프로젝트를 수정하여 커밋 2를 푸시한 상태. 내 컴퓨터에는 커밋 1만 있어서 동료의 변경 내역이 없음. GitHub에 최신 내용을 가져오고 싶을 때 필요한 명령이 git pull.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해해 봅시다. 이쪽이 GitHub, 아래쪽이 내 컴퓨터입니다. 지금 GitHub 메인에는 커밋1과 커밋 2가 모두 있고 내 컴퓨터에는 커밋 1만 있는 상태죠. 이때 내가 git pull 명령을 실행하면 화살표 방향처럼 GitHub의 커밋 2를 내 컴퓨터로 내려하다. 내 로컬 저장소도 GitHub와 동일한 최신 상태가 됩니다. 즉, git pull은 원격 저장소의 최신 코드를 내 컴퓨터로 가져와 동기화하는 명령.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업에서는 거의 매일 쓰게 되는 명령이고 다른 팀원의 작업 내용을 먼저 받아와야 충돌 없이 개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git pull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컴퓨터를 최신 상태로 만들어주는지 흐름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git pull을 실행하면 단순히 GitHu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변경사항을 내 로컬 브랜치에 자동으로 병합하는 과정까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상황을 볼게요. 동료가 GitHub 메인 브랜치에 커밋을 푸시해 두었습니다. 즉, GitHub에는 커밋 1, 커밋 2 두 개가 존재하죠. 그런데 제 컴퓨터에는 아직 커밋 1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git pull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슬라이드의 내용처럼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GitHub 메인 브랜치의 최신 키업을 내 컴퓨터로 내려받고 내 로컬 메인 브랜치에 자동으로 병합까지 완료된, 즉 git pull, git patch, git merge를 한 번에 실행하는 명령이에요. 그림을 함께 볼게요. 위쪽이 GitHub이고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커밋이가 GitHub에 추가된 상태입니다. 아래쪽이 제 컴퓨터인데 git pull을 실행하며 오른쪽 그림처럼 커밋 2가 로컬 저장소로 내려오고 제 컴퓨터의 메인 브랜치도 커밋 2까지 반영된 최신 상태가 됩니다. 오른쪽 사람 그림의 박길동의 컴퓨터 바로 아래 글을 보며 git pull로 GitHub에 있는 새로운 변경사항을 가져온 뒤 병합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git pull을 하면 원격 저장소에 최신 변경사항을 가져오고 그 내용을 내 로컬 브랜치에 자동으로 반영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git patch와 git pull의 차이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둘 다 원격 저장소에 최신 변경사항을 가져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후 동작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볼게요. 두 명령어 모두 GitHub처럼 원격 저장소에서 최신 변경사항을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즉, 패치를 하든 풀을 하든 GitHub에 커밋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치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git 패치는 GitHub의 변경사항을 가져오기만 하고 내 로컬 브랜치에는 자동으로 병합되지 않습니다. 즉, 파일 내용은 그대로고 단지 원격 저장소에는 이런 변경사항이 있네라고 확인만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팀 작업 중에 일단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보기만 하고 싶다. 또는 바로 병합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비교해서 선택하고 싶다.
이럴 때는 기트 패치를 사용합니다. 반면 기트 풀은 패치와 머지를 한 번에 실행합니다. 즉, 원격 저장소에서 최신 변경 사항을 가져오고 그 내용을 자동으로 현재 내 로컬 브랜치에 병합. 이 두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 작업을 하다가 팀원이 올린 내용을 바로 내 로컬에 반영하고 싶다. 이럴 때는 기트 풀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기트 패치, 변경사항 가져오기만 함, 로컬 코드는 그대로 유지. 기트 풀, 변경사항을 가져온 뒤 자동으로 내 브랜치에 병합. 즉, 패치는 안전한 확인, 풀은 즉시 동기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에서 배운 기트 푸시, 풀 패치와는 조금 다른 상황. 즉, 아예 로컬에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컴퓨터에 이미 프로젝트 폴더가 존재하고 그 폴더가 GitHub와 연결된 상황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푸시로 업로드하고 풀로 내려받고 패치로 비교하는 흐름을 살펴봤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화면에 바뀔 동시 A 컴퓨터처럼 누군가는 이미 GitHub에 A 프로젝트를 올려두고 커밋 2까지 있다면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 박길동의 B 컴퓨터는 아예 로컬에 프로젝트 폴더조차 없는 상태일 수 있죠. 즉, 연결된 로컬 저장소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푸시, 풀, 패치 같은 명령어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컬에 프로젝트가 있어야 푸시도 하고 풀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명령이 바로 git 클론입니다. git 클론은 GitHub에 있는 원격 저장소 전체를 통째로 내 컴퓨터로 복사해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로컬에 아무것도 없어도 단 한 번의 클론으로 A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 모든 커밋 기록 브랜치 정보까지 그대로 내려받아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내 컴퓨터에 이미 GitHub와 연결된 로컬 저장소가 있다면 풀 패치로 업데이트. 로컬에 프로젝트가 없다면 git 클론으로 처음부터 내려받기.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협업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로컬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 방법이 바로 git 클론이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it 클론은 GitHub에 있는 원격 저장소 전체를 새 컴퓨터로 그대로 복사해오는 명령입니다. 단지 파일만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 모든 커밋 기록, 브랜치 정보, git 설정까지 전부 포함해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컴퓨터에서도 즉시 동일한 프로젝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GitHub에는 이미 메인 브랜치에 커밋 1과 커밋 2가 존재하는 A 프로젝트가 있고 박길동의 B 컴퓨터는 아직 아무 프로젝트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B 컴퓨터에서 git 클론을 실행하면 GitHub에 있는 A 프로젝트가 통째로 로컬의 A 프로젝트 폴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생성된 폴더는 자동으로 GitHub 원격 저장소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즉, 클론 이후에는 내가 새로 커밋을 만들고 git 푸시로 업로드하거나 git 풀 명령으로 최신 내용을 내려받는 등 다른 사람과 똑같이 협업 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로컬에 프로젝트가 없으면 git 클론, 로컬에 이미 프로젝트가 있다면 git 풀 또는 git 패치. 이 흐름만 기억해도 협업에서 실수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GitHub 계정을 실제로 생성하는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 회차에서 한번 설정해 보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GitHub를 활용해 실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정이 없는 학생들은 꼭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GitHub 계정이 있어야 여러분이 만들 프로젝트들을 GitHub에 올리고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거나 협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지도라고 입력해 줍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GitHub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나타나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그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접속 과정이지만 이제부터는 실제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는 과정을 함께 실습할 예정이 여러분도 똑같이 화면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GitHub 계정을 만드는 과정의 첫 단계인 GitHub 홈페이지 접속하기를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를 연 뒤 검색창에 지도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러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GitHub로 시작해서 GitHub로 끝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은 검색 대신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주소는 화면에 적힌 지도.com이고
앞에 htt를 붙여서 앞에 보이시는 주소를 입력하면 GitHub 메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뜨면 계정 생성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 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회원가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GitHub 계정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화면이 바로 프로필 페이지입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동그란 아이콘, 즉 프로필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러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Your Profile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의 GitHub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만든 저장소, 지난 1년간의 활동량, 팔로워, 팔로잉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실습할 각종 프로젝트들도 이 공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즉, 프로필 페이지는 내 GitHub 활동의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본격적으로 저장소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작업한 프로젝트를 GitHub 저장소와 연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GitHub 계정을 만드는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는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릴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로컬 컴퓨터 안에 GT 디렉토리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 폴더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GitHub에 새 저장소를 만들기 전에 내가 올릴 로컬 프로젝트 폴더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예시로 GitHub 프로젝트 1 폴더를 GitHub 저장소와 연결할 예정이고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git 명령어로 버전 관리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즉, 이번 슬라이드는 어떤 로컬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리지를 선택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로컬 프로젝트를 git 명령어로 초기화하고 GitHub와 실제로 연결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를 Git으로 초기화하는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어떤 폴더를 GitHub와 연결할지 정했다면 이제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그 프로젝트 폴더에서 Git를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 즉 초기화 단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Git 디렉토리 안에 git 프로젝트 1 폴더로 이동한 뒤 git init 명령어를 실행한 모습입니다. 터미널에서 입력한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작업할 폴더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cd git 디렉토리, 그 다음 실제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갑니다. cdg도 프로젝트 1 그리고 나서 git을 시작하는 명령어인 git init를 실행하면 폴더 안에 .git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이제부터 이 폴더는 git이 추적할 수 있는 리포지터리로 설정됩니다. 실제로 아래 검은 화면에 initialized empty git 리포지터리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메시지가 보였다면 로컬 리포지터리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git을 처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로컬에서 초기화된 이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리기 위한 설정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로컬 리포지터리를 git으로 초기화했으니 다음 단계는 파일을 git에게 추적시키고 커밋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현재 git 프로젝트 1 폴더 안에는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GitHub 텍스트 파일이 하나 들어있고 이 파일을 git이 관리하도록 등록해줘야 합니다. 일단 git add, 화면 상단 첫 번째 명령어처럼 git add GitHub 텍스트 파일, 이 명령은 git 텍스트 파일을 스테이지에 올려라라는 뜻입니다. 즉, 커밋하기 전에 어떤 파일을 기록할지 미리 올려두는 작업입니다. 2단계 git commit. 두 번째 명령어는 git commit m added GitHub 텍스트 파일, 여기서 m 옵션은 커밋 메시지를 함께 작성하는 옵션이고 지금은 added GitHub 텍스트 파일이라는 메시지로 기록했습니다. 커밋은 프로젝트의 한 시점을 사진 찍듯이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 폴더는 git 기준으로 첫 번째 저장 지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3단계 git log 원라인. 마지막으로 git log 원라인. 명령어를 실행하면 방금 만든 커밋이 한 줄 요약 형태로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커밋 아이디와 함께 메시지 added GitHub 텍스트 파일이 나오며 정상적으로 커밋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컬에서 기본적인 git 작업 흐름입니다. 이제 로컬 리포지터리가 준비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이 로컬 리포지터리를 GitHub에 연결해서 원격 저장소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사용할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GitHub 메인 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Create Repository 버튼을 눌러 새로운 원격 리포지터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로컬 리포지터리를 Git으로 초기화하고 첫 번째 커밋까지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로컬 저장소를 GitHub의 원격 저장소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위해 먼저 GitHub에서 새 원격 리포지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단계 GitHub 로그인. 먼저 앞에서 만들었던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되면 GitHub 메인 페이지가 보이고 오른쪽 위 프로필 사진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New 리포지터리 클릭.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New 리포지터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가 바로 새 원격 리포지터리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3단계 여기서부터 GitHub 원격 저장소 생성 단계로 진입. 이제 New 리포지터리를 클릭하면 리포지터리 이름, 설명, 공개, 비공개 여부 등을 설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만든 로컬 프로젝트와 연결할 GitHub 저장소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GitHub에서 새 원격 리포지터리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방금 New 리포지터리를 눌렀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항목을 하나씩 설정해주면 됩니다. 1번 리포지터리 네임 입력. 화면 상단의 리포지터리 네임 부분에 방금 로컬에서 작업했던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저는 GitHub 프로젝트 1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리포지터리 이름은 나중에 주소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특수문자는 제외하고 프로젝트를 떠올릴 수 있는 이름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2번 공개 범위 설정. 그 아래 보시면 퍼블릭 프라이빗 선택이 있습니다. 퍼블릭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저장소, 프라이빗은 본인만 접근 가능한 저장소. 수업에서는 실습용이므로 프라이빗으로 설정해도 되고 학생 여러분이 후에 포트폴리오에 쓰고 싶다면 퍼블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3번 아래 3개 옵션은 꺼두기. 그 아래에 에디드 리드미, 에디드 기트 이그노어, 에디드 라이선스 이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미 로컬에서 초기화하고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 파일을 만들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빈 저장소를 만든 후 로컬 리포지터리를 GitHub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4번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클릭. 모든 설정을 확인했으면 맨 아래 초록색 버튼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를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GitHub에 여러분의 원격 저장소가 생성되고 로컬에서 작업한 프로젝트를 연결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생성된 원격 저장소를 어떻게 로컬과 연결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GitHub에서 원격 리포지터리가 생성된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로컬에서 만든 리포지터리와 GitHub 원격 리포지터리를 서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1번 GitHub가 제공하는 연결 안내 명령어. 화면 가운데에 2가지 박스가 보이실 텐데요. Create a new repository on the command line. or push an existing repository from the command line. 우리는 이미 로컬에서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GT 이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박스의 or push an existing repository from the command line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곳에 적힌 명령어들은 이미 만들어진 로컬 프로젝트를 GitHub 원격 리포지터리에 연결하고 업로드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명령어 전체를 복사해서 CMD에 붙여넣기만 하면 될까? 여기 적힌 명령어를 보면 빨간 박스 안기트로 시작하는 첫째 줄과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CMD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작동은 하지만 여러분이 이 명령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3번 git remote add origin 원격 저장소 주소를 등록하는 명령어. 첫 번째 줄 git remote add origin URL. 이 명령어는 내 로컬 프로젝트와 GitHub 원격 리포지터리를 서로 연결해줘 라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remote는 원격 리포지터리, add는 추가해라, origin 원격 리포지터리의 이름. 즉, origin이라는 이름으로 GitHub 주소를 기억해둬. 많은 의미입니다. 이걸 해야 로컬에서 git push origin main 같은 명령어고 어디로 업로드할지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번 git 브랜치 m 메인 브랜치 이름을 메인으로 통일. 두 번째 줄 git 브랜치 m 메인. 이것은 현재 브랜치 이름을 메인으로 강제로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GitHub의 기본 브랜치가 메인이기 때문에 로컬도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git push u origin 메인 실제로 GitHub으로 업로드하는 과정. 마지막 줄 git push u origin 메인. 이 명령어는 로컬에서 작업한 파일을 GitHub 원격 리포지터리에 메인 브랜치로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 옵션은 앞으로 푸시할 때 이 오리진 메인을 기본값으로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음부터는 단순히 git 푸시만 입력해도 됩니다. 6번, 한번 실행하면 로컬과 원격 연결이 끝나. 이 세 개의 명령어를 순서대로 실행하면 로컬 프로젝트와 GitHub 리포지터리가 완전히 연결되고 파일 업로드까지 한 번에 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명령어를 입력한 뒤 GitHub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git remote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git remote 현재 로컬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원격 리포지터리를 확인하는 명령어. 우리가 CLI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git remote 또는 git remote b. 이 두 명령어는 현재 로컬 프로젝트가 어떤 원격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2번, 현재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 슬라이드에 보시면 명령어를 입력해도 아무 출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직 이 로컬 프로젝트는 GitHub 원격 저장소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it remote v를 입력해도 출력되는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이죠. 3번, git remote 명령어의 의미. git remote는 로컬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모든 원격 저장소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즉,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어떤 원격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지,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등록되어 있는지, 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과 원격 저장소를 연결한 이후에 다시 git remote v를 입력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등록한 GitHub 주소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번, 다음 단계 안내. 지금은 아직 원격 저장소 연결 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오리진 등록 브랜치 설정 푸시를 진행하면서 리모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로컬 리포지터리를 GitHub 원격 리포지터리와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git remote add와 git push 명령어를 다뤄보겠습니다. 1번, git remote add 명령어. 먼저 다음 명령어 구조를 봅니다. git remote add name URL. 이 명령어는 현재 로컬 프로젝트의 원격 리포지터리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name은 원격 저장소를 부를 별명 역할을 하는데 보통 업계에서는 오리진이라는 이름을 관례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속 주황색 줄처럼 입력했다면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이 URL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2번, 오리진을 등록한 이후의 작업 흐름. 원격 저장소까지 등록했다면 이제 로컬 브랜치를 원격으로 올려야겠죠? 원래 기트에서는 기본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였지만 요즘은 대부분 메인 브랜치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브랜치 이름이 아직 메인이 아닌 경우 다음 명령어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git 브랜치 m 메인. 3번, 로컬 메인 브랜치를 원격에 푸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핵심 명령어입니다. git push u origin main.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로컬 프로젝트의 메인 브랜치를 원격 저장소의 메인 브랜치로 업로드합니다. 여기서 이 옵션은 앞으로 git push, git pull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오리진 메인과 연결되도록 기본 업스트림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즉, 한 번만 설정하면 다음부터는 단순히 git push만 실행해도 git가 어디로 올릴지 자동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git push u origin 메인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왜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리고 인증을 요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push 명령 실행 후 인증 요청 발생.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사용한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git push u origin main. 이 명령어는 로컬의 메인 브랜치를 원격의 메인 브랜치로 업로드한다는 의미인데요. GitHub의 코드를 업로드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인증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push 명령을 실행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info, please complete authentication in your browser. it가 자동으로 웹 브라우저를 켜서
GitHub 로그인 및 권한 인증을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2번 Git 크리덴셜 매니저 인증. 브라우저가 열리면 슬라이드의 왼쪽 화면처럼 Git 크리덴셜 매니저 인증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야 할 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GitHub 계정과 연결된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아래쪽에 오토라이즈 또는 허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Git가 로컬 PC의 GitHub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앞으로 푸시, 풀 수행 시 매번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정됩니다. 3번 인증 완료 후 진행 상황 확인.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화면은 브라우저에서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표시되는 콜백 페이지입니다. 표시되는 주소는 12700.1 형태인데 이는 Git와 브라우저가 서로 통신하는 로컬 환경용 주소일 뿐이며 보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인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터미널로 돌아갔을 때 푸시가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정리하자면 Git 푸시 실행 시 인증이 필요하므로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림, Git 크리덴셜 매니저를 통해 GitHub 계정 인증을 진행. 한번 인증하면 이후에는 편하게 푸시 풀 사용 가능. 앞에서 푸시 인증을 모두 완료하고 나면 이제 GitHub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파일이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푸시 결과가 GitHub 리포지터리에 반영돼. 지금 화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푸시했던 원격 리포지터리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텍스트 파일이 GitHub에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단에는 메인 브랜치로 푸시가 완료되었다는 커밋 이력. 그 아래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지역 텍스트 파일이 표시돼. 즉, 로컬에서 만든 파일이 원격 저장소에 반영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커밋 이력과 파일 업로드 시간 확인. 파일 이름 오른쪽에는 업로드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40미니스 어고.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이건 GitHub가 자동으로 커밋 시간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파일 내용이 제대로 업로드됐는지 또 어떤 커밋에서 생성된 파일인지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현재 상태 정리, 즉 여기까지의 과정으로 로컬에서 폴더 생성 Git 이니트로 로컬 리포지터리 만들기. 파일 추가, 커밋 원격 추가 메인 브랜치, 이름 변경, 푸시 유 오리진 메인, GitHub에서 업로드된 파일 확인, 이 전체 흐름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계까지 진행했다면 이제 로컬과 원격 GitHub 리포지터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고 협업이나 버전 관리를 위한 기본 준비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로컬 리포지터리에 어떤 원격 리포지터리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git remote 명령어 입력. 먼저 CLI에서 git remote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이 명령어는 로컬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원격 리포지터리의 별칭을 보여주는 명령어인데요. 2번 이전 슬라이드와의 비교 왜 이번엔 값이 나올까? 앞에서는 git remote 입력 시 아무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원격 리포지터리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git remote add origin URL 명령어 원격 리포지터리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과로 오리진이라는 이름이 표시됩니다. 3번 오리진의 의미. 오리진은 git remote added 명령어에서 우리가 지정한 원격 리포지터리의 별칭입니다. 이 별칭은 나중에 푸시, 풀 명령에서 git push origin main, git pull origin main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즉, GitHub에 연결한 원격 저장소를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4번 정의. 정리하면 git remote 명령어는 현재 로컬 리포지터리에 연결된 모든 원격 리포지터리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이고 지금은 오리진만 보이는데 이는 우리가 방금 등록한 원격 저장소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푸시나 풀을 할 때 오리진을 기준으로 명령어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원격 리포지터리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 git remote v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git remote v 명령어. 앞에서는 단순히 git remote만 사용해서 등록된 원격 리포지터리의 이름만 확인했죠. 이번에는 같은 명령어에 v 옵션을 붙여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CLI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git remote v origin이라는 이름 옆에 원격 리포지터리의 실제 URL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번 패치와 푸시 표시의 의미. 결과를 보시면 오리진 옆에 두 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치는 원격 저장소에서 로컬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주소,
푸시는 로컬의 변경사항을 원격으로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주소. 일반적으로 패치와 푸시 URL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트에서는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나누어 표시됩니다. 3번 이 명령어를 쓰는 이유. 기트 리모트 V 명령어는 현재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원격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지 URL까지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URL을 등록했는지 다른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는지 푸시 풀이 안 될 때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4번 정의. 정리하면 기트 리모트는 원격 저장소 이름만 확인, 기트 리모트 V는 이름 URL, 패치 푸시 정보까지 확인. 즉, 원격 저장소 연결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싶을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GitHub에서 먼저 빈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그걸 로컬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로컬에서 먼저 리포지터리를 만든 뒤에 그걸 GitHub와 연결하는 방식을 배웠죠. 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GitHub에서 리포지터리를 먼저 만드는 방식도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먼저 온라인 리포지터리를 만들어 놓고 팀원들과 바로 공유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1번 GitHub에서 새 리포지터리를 생성. 먼저 GitHub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새 리포지터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포지터리 네임은 GitHub 프로젝트 2로 지정할게요. 2번 공개 여부 선택. 다음은 리포지터리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프라이빗로 설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번 리드미 파일 포함하여 생성. 앞 슬라이드에서는 리드미 없이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에디드어 리드미 파일을 포함해서 생성하겠습니다. 리드미가 포함된 리포지터리는 초기 세섭이 깔끔하고 팀원들과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버튼은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이것만 눌러주면 바로 리포지터리가 생성됩니다. 4번 이 방식의 의미. 정리하자면 이 방식은 온라인에서 먼저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그 다음 로컬 저장소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팀 프로젝트 시작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실제로 GitHub에서 리포지터리를 생성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리포지터리 이름 입력. 먼저 화면 왼쪽 상단처럼 리포지터리 네임에 GitHub 프로젝트이라고 입력했습니다. GitHub는 중복되는 이름이 있으면 경고를 주는데 지금은 초록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비공개 설정. 그 다음 공개 여부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번 실습은 프라이빗으로 체크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초기에는 보통 프라이빗로 설정한 다음 필요한 팀원들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곤 합니다. 3번 리드미 파일 포함해서 생성. 에디더 리드미 파일 옵션은 ON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야 생성 직후 화면이 조금 더 정돈되어 있고 팀원들이 들어왔을 때 간단한 프로젝트 소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4번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버튼 클릭. 모든 설정을 마친 뒤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리포지터리 버튼을 클릭하며 오른쪽 화면처럼 리포지터리가 생성됩니다. 5번 생성된 리포지터리 확인. 생성된 리포지터리 페이지에서는 브랜치가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초기 커밋 메시지까지 자동으로 생성되며 리드미.md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GitHub 프로젝트이라고 리포지터리 이름이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GitHub에서 온라인 리포지터리를 먼저 만들었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리포지터리를 내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GitHub에서 빈 리포지터리를 만들었으니 그 리포지터리를 로컬에 연결해서 작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의 첫 단계가 바로 원격 리포지터리 주소를 복사하는 것입니다. 1번 코드 버튼 클릭. 먼저 GitHub 리포지터리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코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 버튼은 GitHub에서 리포지터리를 복제하거나 외부에서 연결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핵심 버튼입니다. 2번 HTTPS 선택. 코드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HTTPS를 선택해야 합니다.
SSH도 있지만 지금은 별도의 인증키 설정을 하지 않고 가장 간편한 방법인 HTTPS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3번 HTTPS 주소 복사. HTTPS를 선택한 뒤 아래 보이는 긴 주소가 바로 이 리포지터리의 원격 주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소가 그대로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이 주소를 조금 뒤에 CMD 창에서 git 클론 또는 git remote edit 명령어에 사용하게 됩니다. 4번 이 주소가 왜 중요한가? 정리하면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코드는 GitHub으로 올릴 때, GitHub의 최신 변경 사항은 내 컴퓨터로 가져올 때, 두 방향 모두 반드시 이 원격 주소를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즉, 오늘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GitHub에서 복사해온 주소를 가지고 로컬로 리포지터리를 실제로 복제해 보겠습니다. 1번 복제할 위치로 이동하기. 먼저 CMD에서 내가 GitHub 프로젝트의 폴더를 생성하고 싶은 위치로 이동합니다. 예시에서는 git 디렉토리 폴더로 이동한 뒤 클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번 git 클론 명령어 실행. 이제 방금 GitHub에서 복사한 주소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git 클론 복사한 주소. 예시처럼 실제 입력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git 클론 http git.com 엔드루진 GitHub 프로젝트 이지키. 엔터를 누르면 GitHub에 있는 리포지터리가 통째로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됩니다. 3번 정상적으로 복제되었는지 확인. 명령어가 실행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Enumerating Objects, Counting Objects, Receiving Objects 100%. 이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복제된 것입니다. 4번 로컬 폴더에서 결과 확인. 터미널에서 클론이 완료되며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 디렉토리 폴더 안에 GitHub 프로젝트의 폴더가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GitHub에서 만든 리포지터리가 이제 내 컴퓨터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5번 앞으로의 작업 흐름 안내. 이제 이 로컬 리포지터리에서 직접 파일을 만들고 커밋하고 푸시하며 방금 클론해온 GitHub 프로젝트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즉, 앞으로 실제 개발은 로컬에서 작업하고 결과를 원격 GitHu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로컬에 복제한 GitHub 프로젝트의 폴더가 정상적으로 GitHub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로컬 리포지터리로 이동. 먼저 터미널에서 새로 생성된 GitHub 프로젝트의 폴더로 이동합니다. 시기 GitHub 프로젝트의 이 폴더는 방금 git 클론 명령으로 다운로드된 로컬 리포지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후의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2번 git remote 명령으로 원격 연결 상태 확인. 폴더에 진입한 뒤 아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git remote. 이 명령은 현재 로컬 리포지터리가 어떤 원격 리포지터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결과로 오리진이 출력되면 원격 저장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번 git remote v로 자세한 정보 확인.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git remote v 그러면 화면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URL이 출력됩니다. 이는 각각 원격 리포지터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와 업로드할 때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4번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화면에 나오는 주소가 방금 복제한 GitHub의 GitHub 프로젝트의 주소와 일치하며 로컬과 원격 연결이 정상적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즉, 앞으로 이 로컬 폴더에서 작업 후 git edit, commit, push를 하며 자동으로 GitHub의 GitHub 프로젝트에 업로드가 됩니다. 1번 리드미 파일이 뭔가요? 이번에는 GitHub 리포지터리를 만들 때 함께 생성되는 두 가지 중요한 파일. 바로 리드미 파일과 git ignore 파일의 역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드미 파일입니다. 리드미는 프로젝트의 안내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즉,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두는 문서예요. 보통 GitHub 리포지터리에 메뉴에 표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프로젝트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파일입니다. 특히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제목, 목록, 링크 등을 활용해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제 프로젝트를 처음 본다면 이 프로젝트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등을 리드미에 적어두면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겠죠? 최근에는 이지 같은 서비스로 예쁘게 꾸민 리드미를 자동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2. git ignore 파일이란 다음은 git ignore 파일입니다.
git ignore 말 그대로 git가 관리하지 말아야 할 파일 목록을 적어두는 설정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 임시 파일, 모급 파일, 개발 환경에서만 필요한 설정 파일 등은 GitHub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git ignore에 적어두면 git가 자동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이 파일은 리포지터리 최상단 폴더에 두고 그 하위 디렉터리에도 별도로 추가할 수 있어요. 즉, git ignore에 등록된 파일들은 git add commit push 시 자동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파일이 GitHub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요약하자면 리드미는 리포지터리 소개 및 설명서, git ignore는 GitHub에 올리고 싶지 않은 파일 목록 이 두 파일은 Git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간단한 OX 퀴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렸다고 생각하면 X를 마음속으로 선택해보세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git remote added origin URL 명령은 현재 로컬 리포지터리의 오리진이라는 이름이 원격 리포지터리를 등록하는 명령이다. 정답은 O입니다. git remote added의 이름과 URL을 묶어서 저장해두고 이후 git push, git pull 할 때 오리진이라는 별칭으로 사용한다. 이제 방금 배운 내용을 점검해보는 의미로 사지선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중 git 클로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GitHub에 있는 리포지터리를 통째로 삭제하는 명령이다. 2번, GitHub에 있는 리포지터리를 내 컴퓨터로 복사해 오지만 원격 설정은 따로 해줘야 한다. 3번, 현재 로컬 리포지터리의 변경 내용을 GitHub에 업로드하는 명령이다. 4번, GitHub에 있는 리포지터리를 내 컴퓨터로 복사해 오면서 원격 설정까지 자동으로 등록되나? 정답은 4번입니다. git 클론 URL을 사용하면 원격 리포지터리 내용을 통째로 받아오고 동시에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원격 주소가 자동 설정된다. 1번 원격 저장소 개념. 먼저 원격 저장소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GitHub은 인터넷 상에 있는 원격 저장소로 여러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면 로컬 저장소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로컬에서 만든 코드를 GitHub에 업로드하거나 반대로 GitHub의 프로젝트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관련 명령어는 git clone, git push, git pull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2번, git push는 로컬에서 원격으로 업로드하기. 이번에는 git push 명령어입니다. push는 내 컴퓨터에서 수정한 내용을 GitHub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기본 형식은 git push 원격 이름, 브랜치 이름 이죠. 예를 들면 git push u origin main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u 옵션은 한 번만 설정해두면 이후에는 단순히 git push만 입력해도 오리진 메인으로 자동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푸시를 하고 나면 GitHub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내 커밋과 파일 변경이 바로 반영됩니다. 3번 git pull 원격의 변경 내용을 가져오기. 다음은 git pull입니다. pull은 GitHub에 반영된 최신 변경 사항을 내 컴퓨터의 프로젝트에 가져오는 명령입니다. 기본 형식은 git pull 원격 이름, 브랜치 이름. 예를 들어 git 이렇게 입력합니다. pull을 실행하면 GitHub 원격 저장소의 최신 상태가 내 로컬 프로젝트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히 협업 중에는 다른 사람이 수정한 내용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pull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파일을 수정했을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직접 코드를 수정해서 커밋해야 해결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핵심 개념은 git clone입니다. git clone는 GitHub에 있는 원격 리포지터리를 내 컴퓨터로 통째로 복사해오는 작업입니다. 기본 형식은 git clone 리포지터리 URL, git clone을 실행하며 GitHub의 전체 프로젝트 구조, 파일, 폴더가 그대로 내 로컬에 다운로드됩니다. 중요한 점은 git clone을 하면 자동으로 원격 저장소에 대한 설정인 오리진이 함께 등록됩니다. 즉, 별도로 git remote add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클론으로 내려받은 폴더 안으로 이동해서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번 원격 설정 확인 및 수정 명령어. 다섯 번째는 원격 저장소 설정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어떤 원격 저장소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git remote b 원격 저장소 주소를 수정하고 싶다며
기트 리모트 셋 URL 오리진 새 URL. 기존 원격 저장소 연결을 삭제하려면 기트 리모트 리무브 오리진. 이 명령어들은 특히 GitHub 리포지터리 주소를 변경했거나 SSH에서 HTTPS 방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6번 푸시 오류 해결 방법. 여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처음 GitHub를 사용할 때 자주 겪는 오류입니다. 특히 푸시를 했는데 갑자기 리포지터리 not found 오류가 뜨는 경우입니다. 이 오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GitHub의 해당 원격 리포지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리포지터리 URL을 직접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정 인증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 증명을 재인증해야 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gtremote set URL로 올바른 URL을 다시 연결해줘야 합니다. 이 오류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URL과 계정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번 핵심 흐름 정리.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흐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코드를 작성하면 git edit, git commit, push, GitHub 반영. GitHub에서 다른 사람이 수정한 코드가 있다면 git pull은 내 컴퓨터에 반영,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git clon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내 컴퓨터로 복제. 7. push로 올리고 풀로 가져오고 클론으로 시작한다. 이 흐름만 기억하면 GitHub 기본 협업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